한글의 근간이 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윤리, 농업, 지리, 측량, 수학, 약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편찬하고 백성들을 위해 제도들을 새로 정비한 것 외에도 세종대왕이 펼친 수많은 업적 가운데 현 시대에 귀감이 될 만한 과세제도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덜고 공평 과세를 시행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오랜 노력이 담긴 세금제도 공법. 그 재미있는 역사 속 세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공법이 시행되기 전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가 만든 다펌 손실법을 토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는데요. 다펌 손실법이란 한 해의 농업 작황을 현지에 나가 조사해 등급을 정하는 다펌법과 조사한 작황 등급에 따라 적당한 비율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손실법을 합친 것으로 1결당 30도인 세율을 수확량의 손실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해 충작으로 인한 백성의 고충을 덜어줄 목적에서 시행된 세법입니다. 하지만 농사 작황을 현지에서 육안으로 보고 등급을 매기는 다펌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쳐 공정하지 않게 책정되면서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등 오히려 농민의 부담만 더 가중시켰습니다. 이렇게 다펌 손실법에 따른 폐해가 잇따르자 세종대왕은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과세법을 고민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탄생한 과세제도가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과 농사의 풍흉에 따라 9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연분 9등법을 핵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54단계로 전답의 징세 등급을 세분화한 공법을 제정한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과거 시험에 공법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신하들과 치열한 토론을 이어나가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의정부 및 육조, 서울에 있는 모든 관아, 서울 안의 모든 퇴직관리, 전국의 감사, 수령, 관리로부터 시골에 사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찬반을 물어서 보고하라. 이렇게 세종대왕은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백성들로부터 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무려 5개월에 걸쳐 전국에서 진행된 이 찬반 여론조사는 17만여 명의 백성이 투표에 참여해 9만 8천여 명, 약 57%의 백성들이 찬성의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7만여 명의 투표 참여는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노비나 여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성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자 했던 세종대왕. 이렇게 공법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공법의 기틀을 마련한 세종대왕은 지방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공법을 운영하며 보완점을 찾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나갔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공법이 시행된 이후 조세 징수 과정에서 관료들이 다시 재량권을 남용할 것을 우려한 세종대왕은 말과 대의 단위를 표준화해 곡물, 현물 납세에 따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힘썼는데요. 또 추구기를 발명하고 강우량을 측정해 토지의 비옥도를 반영하는가 하면 농사직서를 편찬해 전국적으로 논과 밭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지역별로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해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해 행정구역별 인구 실태와 논과 밭의 결수 등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올바르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세종대왕.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그의 신념에 따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금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세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애쓴 그의 노력처럼 앞으로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세금 제도가 오래오래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